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내일 모레면 중복이 되는데요. 더위가 절정에 있는 상황이니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저도 유튜브 한 3주 동안 방송을 못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을 올려야 되고 어떻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방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행동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유튜브에 방송을 올린다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쇼츠로만 가끔 올렸습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뭐 일주일 있으면 2달이 돼가죠. 그동안 뭐 일정 부분 회복의 시간도 있었고 극한 후으로 아쉽게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 반복되는 수해가 더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뭐 트럼프 대통령 내각과의 관세 협상이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 내각의 그 입장을 좀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동안 버는 돈 내놔 그런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 발전할 수 있게 지원도 해줬고 안보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으니 성장한 부분에 미국의 일정 지분이 있지 않느냐 한국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와라 그런 것 같아요. 유럽도 에너지는 소련에서 다 갖다 쓰고 발전은 제조업 일으키고 관광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다 사주고 관광도 해줘서 발전했는데 정작 에너지는 뭐 러시아에서 거의 50% 이상 갖다 쓰고 중국에 공장 세워가지고 제품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벌었으니 그것을 사준 미국이 유럽을 발전시킨 거 아니냐 그 지분 주장하는 거죠. 버는 돈 일정 부분 우리 지분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한 국가 대 국가로 얘기하면 강자 논리죠. 우리가 어려우니 그동안 버는 거 좀 가져와. 이런 거 아닙니까? 협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일본이 이틀 전에 협상이 완료됐죠. 어제 일요일 저녁에 EU가 협상이 완료됐어요. 중국은 90일로 유예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뭐 90일 재연장 얘기도 나온다는데, 물론 나프타, 멕시코나 캐나다, 그 북미 연맹 쪽도 갈등이 좀 있어요. 갈등이 좀 있는데, 일본이나 EU나 중국, 이 세 나라, 세 블록은 준기축 통화국이죠. 그래서 세계 화폐 시장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국의 화폐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통용이 됩니다. 문제는 한국은 대미 흑자 순위를 봤을 때 9위 정도 되죠. 한 550억 달러? 일본이 8위 아니에요. 570억 달러인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죠. 그런데 준기축 통화국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나오는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더라고요. 투자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EU는 7,500달러 에너지를 수입하고 6천억 달러 투자. 에너지는 어차피 유럽은 에너지가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에너지 자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거기다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상당한 기한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사용을 하는 에너지 전략하고 상충이 많이 되죠. 그래서 또 어려운 겁니다. 일본의 5,500달러 대미 투자, EU의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 사실 준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로화든 엔화든 찍으면 돼요. 찍어서 발행해서 투자를 하면 되고, 투자 방식도 미국은 온전하게 자기들이 투자 산업도 선정하고, 투자 시점, 투자 금액, 투자 비율, 손익 비율, 이것까지 다 미국이 갖고 있는 거로 이렇게 보도를 하지만, 일본은 좀 다르죠. 그런 거 아니다. 이유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7,8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일본이. 그거 제외하고 5,500달러를 트럼프 임기 내에 한다는 건데, 최대 5,500억 달러까지 할 것이고, 투자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나가는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많이 다른 거죠.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투자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했을 때 다시 관세를 협상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협상이 아니죠. 강요, 일반적인 통보,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라든가 일본 국책은행에 예를 들어서 100조 달러만 발행을 해서 그것으로 시중은행에 출자를 주고 시중은행들은 그것으로 지급보증이나 대출을 하면 승수효과가 뭐 5배, 6, 7배까지 대출도 가능하고 보증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5,500억 달러가 760조 아니에요. 100조 달러만 발행하면 760조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이 승수 효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금융적인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은 5,500달러가 온전하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다른 거죠 입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4천억 달러 그러면은 55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금액이죠. 뭐 1년 예산인데 준기축 통화국이 아닌데 그렇게 요구를 하면 상당한 무리가 있죠. 그 부분을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2 회담하시는 기재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님들은 우리는 준기축 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로처럼 채권 발행이 쉽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나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은 바로 미국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간다.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산업의 공동화가 생겼을 때 중국이 풍선 효과로 그것을 다 갖고 가게 될 것이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최종 목표 그것을 잃게 된다. 이런 설득의 협상력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협상한다면 그렇게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더 잘하시겠죠. 뭐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비기축 통화국의 어려움 그리고 서방 세계의 최전선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역할 그리고 미국이 상당한 국지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국지전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동맹으로서 함께 했어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호 간의 동맹으로서 상생을 위한 노력 부분 이런 부분을 강하게 설득을 좀 하면 좋겠다. 한 1,000억 달러 140조 정도 투자를 뭐 5년 동안 한다든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협상이 좀 잘 되고 관세 상호 관세는 15% 정도 동등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 사고 있는 원유를 미국산 물류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실석유나 천연가스를 구매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정 부분 소고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입 확대를 뭐 좀 양보를 하고 국내 축산업에 피해 가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또 해결을 해야 돼요. 현실은 또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업 관련해서 뭐 MRO, 미 해군 MRO가 한 20조 되잖아요. 우리는 10% 정도 수입의 10%를 좀 저렴하게 하겠다. 그런 제안도 한번 해보면 어떤가. 기술력도 좋고 입지도 좋고 거기에 수익률의 10%를 할인. 매출의 10%를 하면 안 되죠. 수익률의 10%를 할인하는 조건.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방비도 현재 미군이 주둔하면서 평택기지에 전체 들어가는 인프라, 전기, 수도, 생활에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다 우리 한국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위비를 적게 무임승차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죠. 강하게. 물 수도비까지 다 우리가 해줘서 샤워도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신흥국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에서 일정 부분 선진국의 문턱에 와서 어떻게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압박을 하면 결국은 동맹으로서 미국에도 좋지 않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공동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한번 제가 의견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해봤죠. 야,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 저도 방송을 유튜브를 하면서 올리지만, 제가 우편향된 유튜브도 가끔 이렇게 보고 좌편향 쪽 유튜브도 좀 가끔 봐요. 한 상황을 놓고 접근하시는 게 공통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정말 교집합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보고 있다. 너무 골이 깊게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자기 진영에 계신 분들에 대한 호소를 또 하시고 대변을 또 하신다는 차원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시겠지만, 너무 자극적이고 국익에 약간 반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좌 진영이나 우진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가 알고리즘 성격이 있어서 구독도 안 되고 좋아요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집착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유튜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구글 알파벳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에 이미 종속이 돼버린 유튜브예요. 그 종속된 매개체를 통해서 대국민들을 향해서 방송을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대안 매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1년 정도 됐어요. 1년 됐는데 저는 뭐 구독자도 없고 보시는 분도 없고 조회수도 뭐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베이스에서 민족의 어르신인 백범 김구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이슈화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도 성향 또는 양비론,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냐, 회색지대 이렇게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어서 조회수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진영을 선택을 해서 제 유튜브에 조회수를 누리고 현장을 찍어서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국가 간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방송을 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자신이 없고 두렵고 그런 거를 느끼는 거죠. 제가 오랜만에, 오늘이 28일이면 9, 10, 11일 이제 3일 남았어요. 3일 관세 협상 기간이 8월 31일 날 한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도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한미 관세 협상을 해온 것을 잘 인수인계 받았는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 대대행, 이주호 권한 대대대행 한테 올바르고 정확하게 받아서 연장선 상에서 잘 하고 계신 건지, 참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하지요. 지금 미국이 무례해요. 만나주지도 않고 힘자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초조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정부, 지난 어떤 정부에서든 미국을 최우방국 동맹으로 생각을 했고, 동맹으로서 상호 약속한 것, 또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던 그런 동맹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한 K 협상, K 관세를 협약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제가 몇 번 쇼츠 돌리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인 겁니다. 그 부분이 출발이 잘못되면 국익에 씻지 못할 손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깊게 얘기를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을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측에 계시는, 우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대만 해협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는 뭐 특별히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그 후보자, 대선 후보자 시절에 말씀도 하신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편한 건 아니죠. 그리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리스크, 지도자의 리스크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북중러에 대해서 친성향을 이렇게 보이신 건 없어요. 그러나 다국적 외교를 통해서 실용주의적으로 가야 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는 이념이 다르니까 배제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해요. 그러나 동맹의 차원에서 지금 관세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까지 올라가게 되면 문제라는 거죠. 경제 문제, 경제 협약에서 끝나야지 정치나 외교 안보의 상황으로 관세가 이전되면 그거 우리 한국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정치 외교 안보적인 스탠스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서의 이재명의 대한민국으로서 정치나 외교 안보, 경제로 미국을 상대하고 중국, 북한, 러시아, 유로, 일본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정권과 문 정권에서도 일정 부분 받지 않습니까? 개인으로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의사결정하셔야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에요. 국익을 위하는 길이고. 그래야 실용적인 협상이 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맹목적인 외교로 맹종하는 외교는 가장 비열하고 국익을 손실을 막대하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인 협상은 마찬가지. 극과극은 통한다고 하잖아. 우리 선조가 보여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1032년 전에 서희의 단판.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 강요하는 사람한테 설득을 해서
말로 좋은 결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해야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떡 협상을 해놓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협상 결과를 실천해 나가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맹으로서 당당하게 협상을 하되 국민들한테는 진솔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지금의 외교안보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관세에 대한 생각, 북중러에 대한 외교안보의 생각, 이런 것들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협상 테이블에 나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민생지원금 1차분 저도 신청해서 지난주에 받았어요. 한 3조 원 정도 신청을 1,400만 명이 하셨다는데 가게를 열어보면 아직은 변화는 없습니다. 아주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민간 소비시장이 5천조고 하루에 13조 7천억인데 2, 3조가 뭐 영향은 좀 주겠지만 눈에 띌 만큼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하루에 돌아가는 민간 소비시장이 14조 원인데 2, 3조 원 했다고 해서 크게 변화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조금씩 메마른 땅에 물을 적시듯이 나가는 것도 저는 찬성해요.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고 또 실패했는데 대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화폐성 민생지원금을 선택을 하셨고 실시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은 현금살포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의힘은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역화폐 이외에 다른 거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감세던 그냥 시장을 내버려둬서 죽을 놈 죽고 죽을 기업 죽고 당장만 살아남는 대한민국 그냥 만들자. 시장에 맡기자. 그런 대안이라도 내보시라니까. 하루에 3,000명의 국민이 자영업자가 나앉던 하루에 한 10개 기업이 부도나서 길바닥에 나앉던 내버려 두자. 그것도 대안이니까. 대안을 내놓으시고 얘기를 하셔라. 민생지원금 살포하지 말라고. 대안을 안 내놓고 왜 태클만 거냐 이거죠. 국민이 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하루에 3,000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야. 더 좋은 대안을 내놓으시면 당연히 국민들이 호응을 하죠. 미국이 4천억 달러 550조 지금 칼만 안 들었지 내돌라고 하는데 13조 원